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드디어 바이오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와, 지난 7편 동안 쭉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의 결실을 맺는 날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이 시장에서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배우고 다듬어온 실전 투자 프레임워크. 뭐랄까, 제 밥줄이나 다름없는 그 연장통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열어 보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투자 철학의 핵심인 이 말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시죠. 바이오 투자에서 스토리는 당신을 유혹하지만 결국 과학만이 당신 계절을 불려줍니다.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아주 냉정한 데이터로 진짜 돈이 되는 길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 제가 처음 바이오에 발을 들였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건 거의 도박판이나 다름없었어요. 임상 결과 발표 하나에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가고 완전 롤러코스터였죠. 하지만 20년간 수없이 깨지고 또 성공하면서 제가 얻은 확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만 분석하면 바이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과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과학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연장통을 한번 열어보죠.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바이오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5단계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그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5가지 단계입니다.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재무, 카탈리스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는요, 작은 스타트업부터 거대한 빅파마까지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을 이 동일한 체크리스트 위에 올려놓고 분석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하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파이프라인 평가, 아주 쉽게 말해서 될 놈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감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즘 시장을 휩쓰는 GLP-1 계열 신약의 임상 성공률이 80%에 육박하고 ADC 항암제는 60%를 넘습니다. 열의 8은 성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높은 확률의 타겟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승률은 극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의 성적표를 읽는 겁니다. 영어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ORR, PFS, OS 같은 효능 지표는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를 보여주는 점수고요. AE, 즉 부작용은 감점 요인인 거죠. 이 성적표를 제대로 해석해야 이 약이 진짜 물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무 상태, 한마디로 체력 검사입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똑똑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딱 6개월치 현금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는 철칙이 생겼죠. 최소 18개월 이상 버틸 현금, 즉 캐시 런어웨이가 확보되지 않은 회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제1원칙입니다. 자, 과학적 가능성 그리고 재무 치료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바로 4단계 카탈리스트와 5단계 밸류에이션. 이건 언제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의 문제죠. GLP-1 시장의 거인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누가 더 저평가되었는지 따져보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 이제 진짜 실전에 적용해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들을 직접 이 프레임워크에 넣고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절대 강자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약을 달파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죠. 자, 화면의 표를 보면서 프레임워크에 한번 넣어볼까요? 4단계 카탈리스트. 차세대 약물인 레타투르타이드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라는 확실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5단계 경쟁 분석. 노보노디스크와 완벽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3단계 재무는요. 이건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제 최종 판단은 핵심 보유 포지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줄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 20년 경험에서 나온 조언 하나를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매출 숫자만 보시는데 진짜 리스크는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있습니다. 단일 블록버스터에만 의존하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릴리는 이 부분도 잘 관리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닷지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의 개척자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에너투라는 약은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또 프레임워크를 돌려보죠. 1단계 파이프라인을 보면 NO2가 단순히 2차, 3차 치료제가 아니라 1차 치료제로 시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 규모가 그냥 몇 배로 커진다는 얘기죠. 2단계 임상 데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5단계 경쟁 분석을 보면 후발주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두주자라고 해서 영원히 안심할 수는 없는 법이죠.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저의 전략은 보유, 그리고 조정 시 추가 매수입니다. 이미 성공이 입증된 강력한 자산을 굳이 팔 이유는 없죠. 오히려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마다 비중을 늘려갈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 개별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를 잘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무들로 울창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거니까요. 바로 견고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넛 차트가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배분입니다. 40%의 빅파마가 여러분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닷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20년 경험상 진짜 엄청난 수익, 소위 말하는 대박은 저 30%의 플랫폼 기술 기업에서 터져 나오더군요. 여기서 플랫폼 기술 기업이란 특정 약물 전달 기술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처럼 여러 신약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곳들을 말합니다. 미래의 M&A 타겟들이 바로 저기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생존 원칙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종목에 15% 이상 태우지 마세요. 둘째, 좋은 데이터 발표로 주가가 급등하면 흥분하지 말고 최소 30%는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으로 챙겨두세요. 셋째, 만약 임상이 실패하면 감정 개입 없이 마이너스 20%에서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지금이 바이오 투자의 엄청난 기회라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혁신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차세대 항암 기술인 DAC가 상용화되고 2027년에는 주사가 아닌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알립니다. 2028년부터는 AI가 개발한 신약이 본격적으로 승인받기 시작할 거고요. 2030년에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정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오의 새로운 황금 10년, 바로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뜬구름지 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냉정한 과학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세운 바로 그 원칙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험난한 바이오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 과학은 이미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원칙은 그 길을 끝까지 뚝심 있게 따라갈 만큼 강합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험난한 시장을 분석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